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방 아파트 매물 폭탄 쏟아진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자, 그게 지방 아파트 갭 투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대못을 박았어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한 정책들이 뭐가 있었냐면 보시죠. 자, 취득세를 인상했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 12%.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4억짜리 아파트를 분양권을 사가지고 등기를 치려고 하면 5천만 원이 있어야 돼요. 5천만 원. 자, 근데 갭 투자들은 초기 비용이 저렴할 때 갭 투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모르는데 초기 비용의 12%를 지불해야 된다. 자, 투자를 안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율 인상. 두 번째로, 종부세율 인상. 기본적으로 지방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20채, 30채, 최소가 10채, 그래요. 자, 그러면 공시지가 2억짜리 10개면 20억. 자, 그리고 20개면 40억이에요. 그러면 현금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좋은 것도 아닌데, 1년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자, 그렇게 세금 나라고 하면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를 인상했어요. 자, 단기 60%에서 70%. 자, 1년 내에 팔 경우에 70%, 2년 내에 팔 경우에 60%. 자, 이거 분양권까지 다 포함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갭 투자의 특성이 뭐냐면, 1년 내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매매가 갭 투자의 어떤 투자 방법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매매의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투자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던져주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자, 그렇게 단기 매매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고는 도저히 갭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취득세에서 12% 주고 보유할 때 또 세금 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단기 매매에서 양도세 60%에서 70% 내고, 자, 그리고 또 6.17 대책에서 또 분양권 전매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분양권도 살 수도 없고, 또 규제 지역도 추가로 지정을 했고, 이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아파트 투자는 끝났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 아파트 투자는 대못을 박았다, 정부가. 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것에 따라 이제 갭 투자들 또는 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자, 그게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어떤 지역부터 나오느냐.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그런 매물이 나올 타임을 이용해서 사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방 아파트 투자자라는 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요번에 대못을 박았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좀 과정을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지방 아파트는 2009년 이전에는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 잘 보질 않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방 아파트는 쉽게 말해서 실수요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입지가 좋은 곳은 조금씩 올라도 외부 수요가 들어와서 어떤 투자로서 이렇게 접근하는 시장은 아니었다. 자, 그게 이제 서울 시장이었죠. 심지어는 그 2006년 상승 사이클에 어떤 그 커다란 상승 사이클이 난 다음에, 그때 소외되신 젊으신 분들이, 그때 30대죠. 자, 그분들이 이제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보고 이제 부동산을 배우기 시작해서 투자를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투자층이 생겼는데, 자, 그런 분들이 이제 서울이 많이 뜨고 또 버블 세븐이 뜨니까 그 버블 세븐 외에 그 외곽 지역들 또는 천안 정도 그런 지역 가서 이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했던 거죠. 거기서 많은 그 지방 투자자가 들어왔고, 어떤 전문적인 지방 투자자가 생겨났고, 거기서 많은 그 성과를 거두었죠. 자, 그런데 이제 2013년 이후 또는 그 전에 이제 부산부터 시작했죠. 자, 그 전에 이제 대구, 부산. 자, 대구, 부산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지방 투자자가 자생적으로 커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부산 투자자들이 먼저 이제 부산에 재개발되는 것을 보고 성공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대구로 진출한 거죠. 자, 그래서 부산이 뜨고 그 다음에 대구가 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 투자자의 어떤 본격적인 그 레이스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대구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부산에서 이제 재미를 보고 부산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자, 대구 사람들이 이제 부산 사람 투자하는 걸 보고 다시 대구에 또 자생적인 투자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이제 2009년에 어떤 서울에 어떤 투자 집단이 생기고 어떤 2013년 전후로 해서 요런 그 대구 부산 세력들이 생기고 투자 집단이 바로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 광주 이런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유성구가 뜨고 서구가 뜨고 광주에 봉선동이 뜨고, 자 이렇게 이제 대전이 뜨니까 또 대전에서 또 새로운 투자층이 생겼겠죠. 자 그분들이 이제 또 전주로도 가고 청주로도 가고 또 원주로도 가고, 이게 전국에 어떤 그 순환을 하게 되면 전국의 투자자가 한번 거치고 가면 그 지역에 갭 투자자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거기서 또 부동산 강의가 활성화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도시 원주, 춘천, 전주, 뭐 천안, 아산 이제 그런 지역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때부터 그런 그 시장의 과열을 보고 이제 대출 규제를 하게 된 거죠. 대출 규제를 하고 규제 지역으로 이제 조정지구, 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어떤 그 투자에 제한이 생기니까 그때 투자자들이 2019년도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그런 법인이 제일 극성을 부리고 제일 하이라이트를 이루었던 게 바로 어떤 수용성 시장이었어요. 수용성 시장. 자, 법인들의 집단 투기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도 사실은 깜짝 놀랐던 거죠. 정부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이렇게 빨리 달아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정부도 그 총선 전이었는데도 급히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용성 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청주 시장이 더 뜨거웠었어요. 초반에. 이런 그 전국적인 투자자가 뭐랄까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투자층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청주 시장으로 또 확 들어가는 바람에 청주 시장이 또 이번에 조정지구로 지정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상승 사이클은 예전의 사이클과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예전에는 서울 수도권 시장, 서울과 버블 세븐 지역이 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시장이 그 다음에 그 상승기를 맞이했죠.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서울 수도권 시장이 뜨고, 그 다음에 2009년에 또 지방 시장이 뜨고, 13년도까지 이렇게 떴던 거죠. 자, 그런데 13년 이후에 또 서울 시장이 떴는데, 이번 사이클은 틀리다. 이번 사이클은 뭐랄까요, 그 2013년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이 뭐 거의 동시에 떴다고 보셔야 돼요. 동시에 떴다. 자, 그 동시에 떴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투자자층이 너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투자자층이 많아졌다. 자, 부산에서 이렇게 재미를 보신 분들이 대구로 갔고, 대구에서 또 투자자층이 생기고, 대구와 부산 세력, 서울 세력들이 대전에 또 들어가니까 대전에 또 투자 세력들이 생기고, 또 전주로 들어가면 또 전주에 또 투자 세력들이 생기고, 자, 이렇게 투자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한 투자층이 커지다 보니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는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이렇게 폭등하는 그런 시장으로 갔다. 전국 시장이 폭등하는 시장으로 갔다. 자, 거기에다가 초저금리의 유동성이 그것을 더 불을 지른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이 토끼몰이를 했죠. 토끼몰이에 성공을 했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이 얘기부터 보시죠. 지방 아파트는 어떤 갭 투자의 전형적인 투기 상품이에요. 자, 지방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세고 매매 가격이 약하죠. 지방 아파트는 사면 잘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로만 살지 잘 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뭐 지방에 또 이렇게 계속 지방에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전세로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가 어떤 투기 세력들에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갭은 적고 물건 싹쓸이가 쉽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가 갭이 3, 4천이면 사지 않았습니까? 자, 3, 4천 넣고 3억 먹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갭 투자하기에는 편한 시장이 지방 아파트였다. 자, 그리고 이제 투기 세력들이 이게 뭐냐면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시기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공급량이 그래도 이렇게 꾸준하게 되는데 지방은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미분양이 나거나 뭐면 이렇게 공급이 끊어져요. 그 공급이 끊어지는 시기에 전세 가격이 또 폭등을 하죠.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할 때 매매 가격도 또 폭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한 시기들을 바로 이제 이 투기 세력들이 이용을 한 거예요. 이용을 했다. 자, 근데 정부가
작년에 2019년도부터 대전 폭동을 할 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자, 결과는 총선 싹쓸이에 성공을 했죠. 자, 이 결과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총선도 승리하더라. 자, 이런 공식이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 자, 근데 이제 이 정부가 아주 그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최근에 강한 그 증세 정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 그대로 갭 투자들이 이 지역에 뭐 조그만 도시까지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말 그대로 이 영혼까지 돈을 끌어서 풀빵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이제 취득세, 등록세도 많이 낼 거고, 자, 그리고 또 법인세도 많이 낼 거고, 또, 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 해놓지 않았습니까? 양도세율도 높여놨고, 종부세율도 높여놨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이 토끼몰이에 성공을 한 거예요. 아주 그 머리를 잘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갭 투자들이 다 당한 거예요. 결국은 갭 투자들이 다 당한 거다 이건. 왜냐면 내가 이제 집을 팔고 나오려면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집을 보유하고 있으려면 많은 종부세를 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어요.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자, 팔아야 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들을 또는 법인 투자자들은 사면 초과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증세를 했고 세수 확보에 결국은 정부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토끼몰이를 통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지방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걸 검토해 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광역시, 그다음에 무슨 소도시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파트는 이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제 그것은 조그만 도시부터 소도시 30만 이하의 도시부터 앞으로 광역시까지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예전에도 광역시조차도 미분양 물량이 있었고 그렇게 경쟁률이 세질 않았어요. 자,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다 걷어갔는데, 자,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도시에, 지방 도시에 진입할 이유가 없어요. 진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12% 취득세 내고, 양도세율 70% 내고, 자, 그렇게 진입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이제 팔다리가 다 잘려나갔고, 자, 그러니까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기존의 그 분양권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지역에 뭐 갑천 트리플시티, 아이파크 시티, 자, 그런데 뭐 2억, 3억 막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결국은 2억, 3억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전제를 깔고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추격 매수. 자, 실수요자도 추격 매수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투자자도 추격 매수하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추격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느긋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 투자자들이 이 분양권을 또 한두 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무리 명의를 분산해서 사도 뭐 제가 보기에는 막 10개, 20개 막 그렇게 사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그 물량을 이제 털어야 되는 거예요. 털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입주 때 맞춰서 그런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입주 때 그렇게 싸게 사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도 하락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 지방 시장은 이제 투자 수요가 사라지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자, 이제 뭐 서울이건 지방이건 투자로 주택을 접근하지 못하게 정부가 아주 극약 처방을 썼어요. 12%씩 취득세를 내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실수요자들, 지방에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청약 기회가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겠죠. 프로 집값이 안 올라간다는데 뭐 굳이 우리가 분양을 받냐, 새 아파트를 그냥 구축에 살자. 자, 그러다 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상황이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자,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극약 처방이라고. 자, 극약 처방은 오래 쓰면 다 죽는 거예요.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그 무주택자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다 중단되는 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도 그동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지역들, 뭐 진짜 지방에서 뭐 억대 프리미엄 붙는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에 하도 투자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자, 그런 가격들이 다운될 수 있어요. 다운될 수 있다. 많이 다운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그런 좋은 지역이 있으면 장기로 내가 그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 지역에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쌀 때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투자자들이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확 몰려서 들어와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지나서 어떤 신축 공급 물량이 입주가 많이 되는 타임이 오면 다 역전세가 되는 거예요. 역전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지방 시장은 어떤 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도시가 아니고 오히려 감소하는 도시니까 역전세에 시달릴 수 있다. 자, 결국은 이러한 그 공급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역전세에 시달리다 보면 갭 투자들, 법인 매물들이 더 급매로 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급매물 출회 시점에 바로 그때 또 사셔도 돼요. 자, 그런 타임을 노려라. 자, 이게 통계를 보니까 법인 매물이 과다 지역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면 수용성 지역에 많이 들어갔죠. 경기도. 자, 부산도 많이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인천 연수구, 뭐 남동구 많이 들어갔잖아요. 인천도 많이 들어갔고, 자, 대전도 많이 들어갔어요. 광주도 많이 들어갔네요. 자, 이런 지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이런 지역에 많이 들어갔다. 자, 충북 제일 많죠. 자, 충북은 이게 바로 법인을 가장 많이 법인을 많이 설립한 시점에 청주를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자, 충남도 많이 들어갔죠.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경기도, 대전, 충북, 충남, 자, 부산, 인천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자, 이런 지역들이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법인 매물이. 자, 그럼 법인 매물이 언제 쏟아지냐? 자, 법인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보고 있는데, 눈치 빠른 그 법인들은 벌써 물건 치고 나가고 있고, 눈치가 없는 그 법인 투자자들은 세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출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 되면 늦죠. 그때 되면 늦는 거예요. 이제 법인들은 지금 물량 가지고 있는 거 빨리 풀어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때 되면 늦는다. 세제 통과되면 법인 매물이 쏟아진다. 벌써 가격이 이렇게 다운돼서 나오는 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 자, 언제 물건이 쏟아져 나오나? 자, 세제 개편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법인 갭 투자 물건이 출현한다. 자, 세제 개편되고 나서 매물 던지면 이미 늦는다. 자, 그리고 아마도 서도시부터 그다음에 중도시, 그다음에 광역도시 이런 순서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30만의 도시, 50만의 도시, 그다음에 100만 이상의 도시, 자, 이런 도시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입지가 떨어지는 것부터 내놓겠죠. 왜냐하면 이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들도 이 집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잘 안 팔려고 그래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떨어지는 것부터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고가 분양권 프리미엄은 하락할 것이다. 자, 고가 분양권 프리미엄은 하락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에 요즘 춘천에 가도 1억 5천이에요 프리미엄이. 자, 그런데 다 그거 하락하는 거예요. 전주에 가도 1억이고, 자, 그런 것들이 다 하락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고가의 프리미엄들이 거품이 빠질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이 부동산 전문가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강의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강사를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자기들도 물건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여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매물을 던져라.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지 않아요. 자, 부정적인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스스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조언을 들으시면 안 되고 이 상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방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틀린 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 아파트 틀린 게 뭐냐면, 이 공급량이 해소되면, 자, 공급량이라는 건 결국 2, 3년 안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 지방 시장이 뜨거우면 그때 막 공급을 하잖아요. 분양을 하고. 자, 그런 공급량이 해소되면 가격 거품이 빠진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 전국적인 지방 시장이 전부 다 핫했다고 보면 최근에 분양한 물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게 2, 3년 뒤에는 다 입주 물량이 돼서 공급 과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3년 뒤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자, 가격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방시장이 위험한 게 뭐든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위험한 거예요. 변동성이 크면. 위아래 낙폭이 크면 위험한 거예요. 그냥 조금씩 우상향하는 게 좋은 거지. 낙폭이 큰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위험하다.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는 그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자, 이렇게 정부가 지방 시장에 대해서 쉽게 대못을 박을 수 있었던 건 뭐겠어요? 결국은 거기는 가수요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 가수요를 딱 차단하니까 지방 시장 말 그대로 팔다리가 다 잘려버리게 된 거잖아요. 자, 그만큼 지방 시장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자, 거기다 대고 또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거 지방 시장은 오랜 기간 어떤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지방의 갭투, 지방의 투기, 어떤 지방의 아파트 작전 세력.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안 오르니까 자, 이렇게 어떤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그 집값을 좀 올려주고 그럼 그 지역의 사람도 좋고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의견에 별로 동의는 안 해요. 동의는 안 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뭐 그게 올라가 봤자 뭐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집도 올라가니까 물론 뭐 타 지역도 올라가니까 자,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청주시장이었어요. 청주시장. 아마도 정부가 이 청주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더 이상 이거 방치하다가는 전 국토가 어떤 그 갭 투자 세력에 의해서 어떤 투기판이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뭐라고 그러죠? 어떤 정상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준다. 그리고 상실감을 줄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자, 이 청주시장에 말 그대로 어떤 투기 세력들이 너무 많이 커졌어요.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도시에 투기 세력들이 다 생기게 된 거예요. 자생적으로. 자, 그 세력들이 모두 청주를 향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깜짝 놀라서 이걸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청주시장을 규제가 안 했다? 자, 그러면 거의 대전시장처럼 됐어요. 대전시장처럼. 자, 그 정도로 아주 거품이 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지역을 순환하면서 지역 아파트를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광역도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 소도시 30만의 도시 그 다음에 10만의 도시 전국을 다 투기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사회예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죠. 그냥 내가 한 채 뭐 투자로 샀다. 그런 거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한 채, 두 채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10채, 20채 버스로 와서 그 아파트 전부 아도로 치고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택은. 그죠? 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결국 이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뭐 본진이 털린다 그러죠. 자,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고점 매수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꼭 살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실수요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가격에 결국은 실수요가 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피해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또 지역 아파트의 분양가가 또 상승을 해요. 이렇게 되면. 자, 당연히 그 구축이 올라가니까 신축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신축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방의 그 취약한 경제 기반이죠. 지방이라는 데는 무슨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대기업의 공장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런 거지.
어떤 그 확실한 그 어떤 그 소득층이 높은 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서울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갭 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 갭 투자에서 물건을 사면 자기들의 갭을 줄여야 되니까 전세 가격을 또 높이 올려서 내요. 왜냐면 전세가 없는 걸 아니까. 자, 그러면 전세와 매매가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대못을 박은 거예요. 대못을 박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정리하자면, 자, 앞으로 이 투자자가 지방에서 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 자,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는 앞으로 공급량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은 그 거품이 빠질 것이고, 자, 그 시점이 또 뭐냐면 세제가 개편되면, 자, 본격적으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갭 투자 물건. 자, 그 종부세 또 개편될 거니까 6%로. 자, 갭 투자 물건, 법인 세력들 물건, 자, 쏟아져 나온다. 자,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자, 실수요자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아파트 분양하면 이제 청약을 하시면 돼요. 이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또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방은 절대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갔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인내를 하시고 좋은 집이 나오시면 바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